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한 방송과 요즘 이른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던데요. 자, 먼저 MBC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네. 이 프로그램은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수천 건이 제기가 되면서 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네네. 논란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 방송은 제목부터 오은영 리포트였죠.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정신의학자이고 특히 아동 전문가이신 오은영 박사가 부부간의 갈등을 상담해주는 컨셉의 방송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지난 12월 19일에 방송된 것인데요. 이날 출연자들은 7살 딸을 키우는 재혼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연 이들의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전개됐는데요. 네. 재혼까지 이르게 된 엄마의 사연, 그리고 아직 새아빠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7살 딸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섭섭해하면서 딸과의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아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요. 사연자 남편이 이 7살 딸을 껴안고 간지럼을 태우고 장난을 치는 신체 접촉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싫어요, 놔주세요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말했는데 가짜 주사놀이라고 하면서 아이의 엉덩이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이것이 애정 표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거는 방송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에 대응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 됐죠. 네. 방송에서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는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두고 엉덩이는 침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에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오은영 박사가 이 지적을 하면서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한다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은 이것은 상담이 아니라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할 만한 깜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이 오은영 박사가 이 사례의 7세 아동을 지칭하면서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라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서 애둘러서 아빠의 그 부적절한 행위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 완곡한 화법, 이것이 시청자들에게는 불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태의 책임을 아이에게로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따는 그런 내용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네요. 당신 같은 최고 권위자가 그토록 도와달라 절규하는 아이에게 침묵하며 촉각이 예민하단 프레임을 씌운 건 아이에게 절망을 안겨준 겁니다. 이런 비난 댓글들이 이어졌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성인 남성이 이렇게 네. 어린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네. 왜곡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심지어는 성추행으로 신고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을 너무 그 아빠의 입장에서 두둔하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라는 네. 지적들이 지금 시청자들한테 일고 있는 건데요. 네네. 논란이 커지니까 제작진이 일단 해명을 했어요. 네. 그 제작진은 일단 이 방송을 내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송사 홈페이지와 웨이브 등 OTT에서도 내렸고요. 유튜브에서는 해당 행위가 나오는 그날의 편집본을 내렸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편집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은영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뒷부분에 집중되고 상당 부분이 편집되어서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건 역시 제작진의 불찰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방송에 대한 민원이 3,800여 건이나 들어와서
방통심의위에서는 이 방송을 이제 신속하게 심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의 3호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아주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논란은 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 이 방송은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와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동, 시집, 친정 등 다양한 사연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애초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갈등 행동을 하는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언어로 설득해서 문제 행동을 줄여나가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배우자를 조금 더 상대방 배우자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라. 이런 식의 솔루션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끔하게 꾸짖지 않는 것에 대한 시청자의 불편함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아동학대 논란뿐만 아니라요. 이전에 방송을 보면 아들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할 때도 또는 외국인 아내에게 거의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함부로 대하는 남편이 나올 때도 그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하게 짚기보다는 그냥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솔루션들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 대상이 아동이고 그 내용이 성추행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시청자들의 공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어른들이 출연하고 싶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아이들이 덩달아 방송에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제의 방송에서는 어린이의 얼굴을 가림 처리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 네. 아까 말한 7살 어린이는. 네. 하지만 얼굴이 가림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일단 엄마 아빠의 모든 신상이 공개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금방 노출이 됩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둔감하고 또 방송사들이 이런 시청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네. 이 어린이 인권 측면에서 이제 이런 방송들이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MBN이라는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고딩 언빠. 이것도 네.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딩 언빠 지금 시즌2인데요. 고딩 언빠에 대한 논란은 그 안에 아동이 등장한다는 점도 있지만 이 방송이 최근에 성인과 미성년자 간 교제 및 임신 소재를 반복해서 다루었다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 중인 고딩 언빠 2에서 만 18세 나이에 임신해서 현재 5남매의 엄마가 된 출연자의 사연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출연자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이자 교회 선생님인 10살 연상의 남편을 만난 사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에서는 고딩 언빠인데 11살 차이이고요. 19세에 혼전 임신을 한 여성 그리고 30세 남편이 이제 출연을 합니다. 애초에 고딩 언빠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육아를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네. 되게 좋은 취지죠. 네. 저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추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는 그들이 낳은 아이에게 부적절한 시선을 보여왔던 기존의 우리의 문화와 잘못된 교육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방송을 했다면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에서는 연달아서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 및 임신 사연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오은영 리포트의 사례가 상담이 아니라 아동 성추행 수준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방송은 상담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루밍 범죄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법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그 관계는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 쌍방 합의일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아직 청소년인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접근해서 혼전 임신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인이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성인이 접근해서 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임은 분명하고요. 특히 아직 청소년이 그루밍 범죄에서 노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은 고딩엄빠가 굳이 이런 부부를 방송의 소재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은요. 고딩엄빠는 아예 그 자녀들의 얼굴이 가림 처리도 없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성장하고 학교를 가는데 본인이 출연한 방송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남아서 회자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출연자 부모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인권은 너무나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아이들의 신상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즘 사실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동영상도 많죠. 네. 이렇게 일반인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영리적인 이용을 개인의 권리로 민법에 명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네, 이거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하고요. 네.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법무부가 지난 26일에 인격 표지 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격 표지 영리권은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자신을 특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노래나 문학작품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말하던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이고요. 네. 인격 표지 영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다만 퍼블릭시티권을 언급한 판결은 1990년대부터 종종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 9월에 방송인 정준하 씨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업체 사건에서 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요. 네. 2020년 4월에 대법원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 동의 없이 포토카드와 화보집 등 굿즈 제작을 판매를 하던 그곳에 하지 말아달라면서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빅히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 표지 영리권을 명문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명시를 했고요. 해당 권리의 귀속이나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권리 침해 시 구제 수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인격 표지 영리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대모사나 캐리커처 등을 활용한 패러디까지 인격 표지 영리권 침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까지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